안녕하세요. 뻔뻔한목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17억에 들어왔는데 벌써 22억이다. 20% 폭등을 하는 곳. 강남이 아닌 바로 과천시가 상승률 지금 1위를 찍고 있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경기권에서는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긴 했었습니다. 매매가 변동률, 이런 이유 때문에 쭉 올라섰다가 627, 그리고 97, 11호 대책 나오면서 1, 2, 3, 거의 3 쿠션에 가까운 엄청난 임팩트가 있는 그런 규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살짝 고개를 드는 모습. 역시 한국 부동산 시장은 좀비 같은 어떤 모습을 지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전제가 있죠. 아파트 실거래 지수는 9월까지 10.26%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타임라인을 잘 보셔야 돼요. 거래가,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얼마만큼 상승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그 타임라인, 얼마나 시간적 제한 안에서 이 상승세가 유지가 됐는지. 9월, 10월은 규제를 뚫고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고점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을 쳤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성동구가 가장 많이 올랐었죠. 17.58% 올라서 20% 육박을 했었고, 송파구도 16.46, 강남도 16.34, 광진구 15.75, 마포구 14.27 등등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마용성을 비롯해서 서울의 주요 아파트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9월, 10월까지는 보였었습니다. 근데 이런 추이들은 결국에 가서는 이제 11호 대책 딱 나오면서 거의 현장에서 거래가가 움츠러드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서울 집값이 7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던 10월 기준 이후 11월 15일 전국적으로 하락세가 본격화되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게 팩트란 얘기죠. 그러니까 시간적 타임라인을 잘 끊어서 보셔야 된다는 말이 바로 이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자료를 자꾸 끄집어내 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면 이거 분명히 현장에서는 집값 자체가 하향 단계로 본격 돌아섰는데 계속적으로 그냥 백투더 퓨처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집값 자체 타임라인이 엉켜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에 올랐던 지표를 계속적으로 끄집어내서 갖고 무슨 역사 검증하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시장은 바로 직전에 이 거래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 15일 이후에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굉장히 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어떤 기준을 잡아볼 때 거래량은 25만 건, 그리고 거래 금액은 104조. 요거는 전 분기, 그러니까 2분기에 비해서 30만 건 많이 줄었죠. 그리고 125조에서 104조로 줄었습니다. 거의 21조 정도 줄었잖아. 그러니까 각각 14% 떨어졌고 17%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분명히 보인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승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대부분 10월 15일 이전에 그냥 밀어내기식 물량으로 터져 나왔던, 어떻게 해서든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집을 잡아봐야 되겠다라는 그 수요가 물고 들어온 그런 어떤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이후에 보시면 강남구 거래량이 100건도 안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40 매덕 하던 게 지금 20 매덕 하는, 거의 20억 이상 차이가 나는 거래가 차이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고요. 전형적이지 않습니까? 거래량 줄면 거래가 훅 떨어진다는 거. 강남이 굉장히 지표 면에서 상징적인 또 부분이 있으니까 서초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초구도 거래량이 두 자릿수니까 이렇게 올라쳤던 가격들이 서서히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송파구 역시도 강남 상구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이 거래량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초라하게 엎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거래가도 어마무시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잠재적 특징이 있는 곳이 송파구인데도 계속적으로 지금 이 하향 단계를 밟고 있다. 그리고 마포구 역시도 굉장히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는 거의 거래량이 완전히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래가 역시도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거고, 성동구 역시 마찬가지죠. 성동구는 오히려 11월 달이 더 오르는 양상, 예외적 샘플인데
요거는 거래가가 거의 이제 9건밖에 안 나왔는데 최고가 수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요런 이제 결과가 나온 샘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시간을 더 지켜보면서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노원구 역시도 이제 회전율이 가장 높은 비강력권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딸랑 23건밖에 안 나왔어요, 거래량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거의 6억 선에서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풍선 효과 때문에 노원구가 어찌 보면 굉장히 집값 자체가 자극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어떤 전망치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쪼그라들고 있다.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 돈이 돌지 않고 그 자금이 도리어 빠져나오곤, 이탈 현상이 지금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게, 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르지 않습니까? 금리가 오르면 자금이 못 들어갑니다. 워낙에 금리빨이 세기 때문에 이거 잘못했다가는 물어뜯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도저히 뭐 진입 불가라는 판정을 내리고 다시 뒤돌아서서 금융시장 쪽으로 향하는 그런 어떤 방향 전환을 보여주고 있고, 경제적 불확실성 확실히 리스크가 커져가고 있죠. 그리고 투자처 변화, 주식 가상화폐, 이 가상화폐는 지금 완전히 나가리고, 주식은 굉장히 지금 코스피 시장이 엄청나게 한두 달 사이에 올랐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지금 이 조정기를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주가 내년 상반기까지 엄청난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그 파이를 키워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동산에서 뭔가 잠수를 타고 있었던 돈들 다 빠져나가고, 유입되는 돈들은 아예 방향 전환을 반대로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부동산 시장이 버틸 힘이 없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회복한다, 반등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표들은 거의 다 요 세 가지에 맞물려 있습니다. 금리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경제적 불확실성, 관세 영향 때문에, 그리고 투자처는 확실하게 변화되고 있고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 생각이 없습니다. 예전처럼 뭐 단기 시세 차익을 확실하게 뭐 빼올 수 있는 그런 지금 여건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이제 주식 시장에서 선제 지표로 고스란히 단기적인 어떤 샘플이지만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셀코리아 이거 1, 2주 상간에 거의 뭐 어마무시하게 팔아치웠습니다. 단기 시세 차익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AI 거품론 때문에 공포가 미국 시장에서부터 확산되면서 한국까지 영향을 받다 보니까 어제만 해도 거의 3조 원 가까이 이제 팔아치웠다는 얘기죠. 이렇게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면 환율은 덩달아 어떻게 된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금융적 이 변동성을 고스란히 금리 사이클 상에서의 렉이 딱 걸리면서 주식, 회사채 등등 해가지고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연방준비제도 페드 연준 이사가 또 뭐 폭탄 발언까지 했었는데, 글쎄요, 요게 지금 뭐 평균치보다 높은 수준이다는 얘기는 뭐 자기 기준이니까 그거야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후에 뭐 워낙에 지금 기술주들이 정확하게 이 실현 손익 자체가 굉장히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거의 나가리 될 수 있는 의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런 공포 때문에 지금 코스피 시장은 어제 거의 4% 가까이 빠졌고요. 외국인이 2조 8천억 정도 빼버리는 거의 충격에 가까운 양상으로 치달았다. 다행인 것은 개인이 그래도 2조 2천억을 이걸 떠안았습니다. 기관도 4천억 정도 떠안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삐까삐까하게 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기관에서 움직인 거는 또 연금 가지고 또 움직였을 가능성 높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앞으로 리스크가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과 다른 거는 부동산 시장은 다 쌩까입니다. 그냥 뭐 정부에서 규제하는 거, 그리고 개인이 손절 치는 거, 주담대 금리 은행에서 계속 펌프질 해가지고 거의 뭐 7%까지 지금 인병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받아줄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물에 내놓은 애야 애. 부동산 시장 이 지금 모습이 뭐 하루가 다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커다란 리스크 상황 속에서도 곧 죽어도 이렇게 오른다는데 할 말이 없는 거죠. 이제 이런 오름세라는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그냥 순진하게 받아들이신 분들은 이제 설거지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선제 지표로서 금융시장의 코스피가 고스란히 외국인 자금 빠져나가면 이렇게 주가는 폭삭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결국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돌지 않으면 부동산 지금 가격들 고점에 있는 최고가, 상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고점에 있는 아파트들은 그냥 와르르 한꺼번에 무너질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코스피 시장 보시면 11월 14일부터 21일까지 내림폭은 크고 오름폭은 좀 적고, 내림폭 크고 다시 오름폭은 좀 적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누적이 되지 않습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계속해서 잽잽 펀치를 맞다가 결국 카운트 펀치 딱 맞으면 바로 들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금융시장도 이런 어떤 리스크를 느끼고 있는데, 이거 뭐 부동산 시장 어떻게 지금 전개해 나갈지 이거 대책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리스크를 차곡차곡 스탯을 쌓아 나가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뭐 1억 7천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9만 불 또 붕괴됐고 7개월 만에 최저치, 이제 또 8만 8천 달러대로 이제 떨어져가지고 11.64%까지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상화폐의 거의 왕자라고 불렸더니 비트코인 자체가 이런 식으로 어마무시하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 비트코인은 뭐였습니까? 강남 아파트 아니었습니까? 강남 아파트가 지금 구가하고 있는 가격 시세력 보십시오.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돌지 않으면 버틸 장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요사키 보십시오. 이 양반 그냥 야바이꾼 같은 거. 아니 비트코인 3억 간다며. 근데 정작 가격 떨어지니까 자기는 30억 원치 팔어. 남들 보고 사래. 아니 남들 설거지 시킬 일이 있습니까? 2026년 비트코인 가격이 3억 6,800만 원까지 간대. 근데 지금 1억 2천으로 떨어져 버렸으니까 자기는 30억 원치 팔았어 또. 이런 야바이를 조심해야 되는데, 서울 수도권 상승률 추이 계속 이런 식으로 그림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실거래가 상에서의 금매 현황에선 집주인들이 어떻게 쓰든 그냥 후려쳐서라도 그냥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기 때문에 4, 5억씩 뚝뚝 잘라내면서 떠나고 있다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간다. 이 기요사키 생각나네? 계속해서 3억, 4억, 비트코인 1코인당 5억대도 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는 30억씩 팔고 빤스런하고 앉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랍니다. 덥석 잘못 물었다가 이거 완전히 설거지 당합니다. 설거지 세대에 대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매수가 밑도는 지금 집값인데 이자 부담도 이제 더욱더 커지고, 매수가 밑돈다는 게 뭡니까? 내가 상값보다 훨씬 더 쳐져서 지금 이 거래가 지금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내가 다 설거지 해주는 거야. 그 사람들 다 떠먹여주고, 그러니까 내가 딱 들어오니까 그냥 갈비처럼 다 그냥 살을 다 발라먹고, 뼈다귀만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건데, 큰일 날 수 있는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트럼프 보시오. 트럼프도 아니 자기가 발행한 코인은 역주행하고 나머지는 다 떨어져. 비트코인, 이더리움 한 달간 두 자릿수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14조 벌었습니다. 관세 뭐 중국에 대해서 100% 때리겠다니까 뭐 그냥 우수수죠. 가상화폐 위험자산 기피심리 높아져 가지고. 근데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가상자산 관련 발언할 때마다 그냥 여기 관련된 테마 코인들은 막 쭉쭉 오르니까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가서는 뭔가 오른다 할 때 그 오르는 기저의 데이터를 잘 살펴보셔야 된다. 지금 한국 부동산은 오를 수 있는 데이터의 기저의 호재가 전혀 없어요. 이걸 그냥 믿고 아유 뭐 좀 아파트값 오른다는데 왜 너는 맨날 떨어진다고 얘기하냐? 아니 분명히 팩트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팩트를. 패드워치가 그러니까 워낙에 답답하니까 지금 이거 보십시오. 지금 CNN에서도 미국 경제가 11만 9천 정도의 일자리가 9월 달에 늘었어요. 근데 실업률은 거의 뭐 4년 상간의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지금 미국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결국 패드워치의 예상대로 기준금리 연방정부에선 71%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지금 확률을 가져오는 거고, 그죠? 지금 유럽도 난리 났잖아요. 엑스포트 벨트 마이스터. 독일이 한때는 뭐 수출 대장 아니었냐, 이런 자주 섞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유럽 경제도 거의 완전히 그냥 개박살 나지 않았습니까? 일본도 지금 뭐 다카이치 산의 이 경제 환경 자체가 아베노믹스의 이 반대극을 달리고 있다. 아베 때는 그래도 인플레가 없었습니다. 근데 인플레 있고,
그리고 엔야스. 엔화가 상당히 가치가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킨리 조쇼. 여기 금리 인상 부분. 그 1, 2, 3가 다 걸려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상황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재정 확대 정책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어떤 리스크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probabilities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가능성은 겉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페드가 더 풀악셀을 밟고 동결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하고 여러 가지 금융자산들을 볼 때 자기들이 풀악셀 딱 동결 풀악셀 밟아버리면 이거 도저히 버텨낼 수 없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 높다. 근데 한 가지 좀 예외적 이 변수는 지금 한국 사람들이 그냥 피를 받아가지고 B2를 지금 1조를 열어 제쳤습니다. 삼전 하이닉스에 그냥 쏟아붓기 시작했고 서학개미는 뭐 말할 것도 없고 1조 562억 달러. 금융자산 그것도 대외 2조 7,976억 미쳤죠. 아니 주담대도 그냥 서슴없이 하면서 그냥 금융시장은 그냥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한 달 동안 서학개미들이 엔비디아에 박아놓은 돈이 1조 2천억이야. 몰빵했습니다. 몰빵. 근데 엔비디아는 지난달 대비 15% 하락했어. 이거 완전히 설거지 당하는 거네. 이것도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용잔고. 결국 이제 B2죠. 26조 늘었습니다. 신용거래 융자잔고 추입 완전 용오름이지. B2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상승세를 계속해서 탈 수 있겠다라는 뭔가 확실한 지표가 나왔을 때 뭐 B2 하면 내가 빚진 거에 대해서 뭔가 좀 감아 돌리는 그런 어떤 여지는 있겠지만 이거 안 되면 그냥 완전 나락갑니다. 반대 매매당해가지고 경매보다 더 무서워 주식은. 그냥 B2 하다가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냥 생 빚으로 남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와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가격이 내년에 최대 60%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 호재를 떠안고 있고 빅 이어가 될 가능성 높다. 구조적 성장기에 지금 돌입해 있어서 하이닉스 삼성은 굉장히 좀 뭐랄까 한국 주식시장을 좀 끌고 갈 수 있는 쌍두마차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반도체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 리스크와 호재가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 호재가 더 클 가능성 높아서 그래도 금융시장 쪽은 좀 열어두고 지켜보시는 게 좋다. 근데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으로 지금 정책적으로도 대출 다 막아놨지 않습니까? 신용대출까지 막아놨는데 다주택자 뭐 취득세 중과까지 25개 지역, 12개 지역 다 묶어놨지 않습니까? 동서남북 어디를 보더라도 부동산 호재는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 하나은행에 의해서 KB도 주담대 가계대출 셔터 내렸습니다. 국민은 영업점도 안 돼. 비대면도 안 돼. 대출 모집인도 안 돼. 뭐 신한 하나 우리는 조금씩 열어놓은 농협까지도 열어놓은 부분은 있겠지만 이거 다 똑같이 국민은행처럼 닫아버리는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비대면은 22일부터 대면은 24일부터 월요일 24일부터 그냥 뭐 내가 부양 받건 또 뭐 새 집을 사건 간에 은행 창구의 대출 이 게이트는 완전히 닫힌다. 이거 어마무시한 뉴스예요. 결국에서는 부동산 시장은 운신의 폭이 없다. 완전히 그냥 가격 자체가 스스로 후려치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개미지옥이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접근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부동산 캐리커처. 지금 세계의 모든 이 금융 자산들이 굉장한 어떤 변동성을 겪고 있습니다. 이 변동성의 요인에 뭐 부안해동할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 시장이고 더 악재가 터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상승 지수들은 다 10월 15일 이전의 지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의 지수가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타임라인을 좀 잘 끊어서 살펴보시고 또 그때 대응을 잘 하셔서 정말 아주 알맞은 적기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잘 잡아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빵프라모토빵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